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와 함께하는 빛고울 행복아카데미의 정은아입니다. 요즘 소확행이나 워라밸, 욜로 이런 말들 유행합니다. 새로운 삶의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준다라는 의미의 소확행,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워라밸, 이런 말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어떤 직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갖는 것, 그러니까 부나 일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된 건데요. 그래서 오늘 빛고울 행복 아카데미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함께 해주실 송준용 후남대 명예교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행복 아카데미를 할 때 저도 그렇고요. 또 관객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자, 한번 행복해져 볼까?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해질 수 있나? 그런 고민들을, 그런 또 준비들을 하고 오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 행복은 좋은 거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뭐부터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은 잘 못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성적이 좋아야지 행복한 거 아니다라고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것을 갖고 있어야지 행복한 것도 아니다 배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정 아나운서 말씀대로 행복이 뭐냐고 말할 때 100사람한테 물어보면 100답이 나옵니다. 네. 전부 각각 달라요. 네.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삶의 태도 여러 가지가 행복의 정의를 정하는데 네. 오늘 저는 그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 4가지 것만 나누고 싶어요. 4가지요? 네. 예. 그 중요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시작할 때 하나씩 네. 풀어보도록 네. 하고요. 요즘에 이제 정부 정책으로도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그만큼 삶, 또 일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앞만 이렇게 내다보고 가는 그런 성공을 바라는 시대가 아니라 가족도 중요하고 나의 삶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겠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에 부부가 오신 사람들은 정말 축하받을 사람들입니다. 네.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는 모든 행복은 끝납니다. 그 어떤 성공도 가정의 실패를 보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가정에 대한 행복도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뭐 여러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더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행복에 관한 다양한 말씀 여러분의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멋있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또한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이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대학에서 한 학기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마 4시간짜리 강의를 50분으로 축약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그리고 유익하게 정리를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 현대인의 삶을 종합해 보면은 뭐가 있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그래요. 안 바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노는 사람도 바쁘다고 그래요. 노인도 바쁘다고 그래요. 심지어 유치원 학생들도 바쁘다고 그럽니다. 이거 현대인의 삶의 특징인데 바빠도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바쁜 사람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빠도 너무 바쁜데 빨리빨리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문화가 상당히 적응이 이미 되어가지고 서울을 한번 가보면요, 전철이나 이렇게 지하철을 보면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삐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쁘니까 그 결과로 피곤이 와요. 그러면 1번은 시간 관리 문제입니다. 바쁘다는 것은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피곤하다고 하는 얘기는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입생들에게 모든 학생이 들어야 할 첫 번째 강의는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How to manage your time.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강의를 전체 학생들에게 들려줍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한국 사람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요즘에 SNS나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건강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것은 가짜도 있고 어떤 건 진짜도 있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정보가 차고 넘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쁜 사람들은 시간 관리 잘해야 되죠. 피곤하니까 건강 관리. 제일 많이 팔린 약이 뭔지 아세요? 피로회복제. 건강 회복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현대인들의 가슴속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다는 것은 뭘 말하냐? 삶의 의미와 목표를 상실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피곤하게 사는데 도대체 내 삶은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공허한 거야. 그래서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자살 1위입니다. 자살 1위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3번은 시간 관리나 건강 관리가 안 되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행복은 뭐냐?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마음의 상태가 행복입니다. 우리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삶이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고 만족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올 것은 번아웃이라고 하면요, 이건 뭐냐면 현대인들이 다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려서 탈진 상태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무 소진이 돼가지고 번아웃이야. 다 타버렸어. 에너지가 다 타버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뚫려가지고 공허한 감정이 들어오면은 이런 사람의 삶이 전혀 행복할 수가 없다. 아마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셨으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잠깐 우리는 역사적인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1960년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막 사회에 진출했는데 60년대 그 당시에 문제가 우리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난이란 문제입니다.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내 말에 공감이 갈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산업화 시대를 시작했는데 GNP가 $100도 안 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걸 학교에서 좀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때는 이 나라 지구상에 120개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가 119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뒤에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인도를 빼고 대한민국이라는 코리아가 세계에서 제일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기가 막힌 삶을 산 것이요. 우리가 6.25 전쟁에서 수십만의 고아가 나오고 수십만의 전사자가 나오고 유엔군이 많이 죽고 북한군, 중국군이 죽고 이 조그만 남북한 땅에서 3년 1개월 2일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난해도 너무 가난한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발을 만들어서 팔았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지금 선진화로 가야 됩니다. 2018년. 그런데도 아직도 민주화,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4만 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한마음이 돼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지극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오늘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헬 조선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옥 같은 나라. 오늘 청년들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대학 졸업을 연기를 하고 취직이 안 돼서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그렇게 공부만 하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은 외국인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든 일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대기업이 아니면 취직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을 시작해서 밑바닥부터 인생을 경험하고 그래야만이 성공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헬 조선이 아니라 헤븐 코리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4만 불을 달성 목표로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중에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어보면은 글쎄요 라고 대답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부흥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세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물어보면 소원이 뭐냐 그러면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살고, 하루라도 더 오래 살고 싶다. 두 번째는 뭐입니까? 뭐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1번, 2번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오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몸이 약해가지고 10년을 누워있는 할머니가 있어. 그래서 90대 할머니를 70대 홀로 된 자식이 돌보고 있어. 행복할까요? 불행하죠. 세 번째 소원이 뭐냐 그러면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행복하게 살고 싶는데 보세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데 행복하게 살고 싶다. 모든 사람의 소원입니다.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다 이거 아는 사실이에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인도네시아의 움바고토라는 할아버지인데 126세까지 살았어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할아버지야. 나는 이 할아버지가 행복했는지 불행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